삼양그룹은 2018년 디지털 혁신팀을 신설해서 국내 디지털 혁신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DX를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팀으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우선순위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생겼던 문제나 리스크에 대해서 공유하고 직원과 조직의 디지털 이니셔티브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그룹의 디지털 혁신팀장 임성준입니다. 지금 앞선 두 번의 세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DX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한 단계 더 내려와서 실제로 우리 그 삼양그룹에서 했던 디지털 혁신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고 그걸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삼양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설립된 그룹이고요. 올해로 이제 9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4.5조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저희가 매우 오래된 기업입니다. 가장 특징은 매우 오래된 기업으로서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동안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서 사실은 꾸준히 계속적인 성과를 내왔던 기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DX를 추진했고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룹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크게 4가지의 사업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재들을 만드는 게 저희 삼양그룹의 주요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화학 관점, 그다음에 식품 관점, 의약 바이오 그리고 여러 가지 음료나 이런 패키징 관점에서도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 소재, 그러니까 B2B 소재 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사실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제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녁 식사나 술자리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상쾌한을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매우 그러니까 4개의 사업군을 보유한 만큼 공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약 20개 이상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해외에도 많은 저희가 공장과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그룹에서 진행했던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98년이라는 사업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된 이유는 더 잘하고 사실은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러한 고민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8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DX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각 영역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문화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것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DX라고 하면 이게 무엇일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저는 이제 자동화와 데이터, 특히나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개념은 사실은 더 이상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은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은 조금 더 중요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쌓여진 데이터들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그렇게 변화하는 게 사실은 우리 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이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8대 전략 과제라는 걸 도출했었는데요. R&D 영역, 그다음에 제조 영역 이런 사실은 업무 영역별로 해야 되는 과제들도 도출을 했었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동화 그리고 전반적인 조직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새롭게 어떤 기업의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ERP 시스템이다 보니 그걸 새롭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적용하려면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이런 형태의 8대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어떤 업무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관점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무 자동화 관점입니다. 실은 RPA라는 것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제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사람이 PC를 가지고 처리하는 반복적인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입장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더 부가가치 일을 하려면 결국은 그동안 하던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필요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RPA라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RPA라는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부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 사실은 모든 사업부에 일괄적으로 도입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19년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식품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화학 그리고 의약 패키징 관점으로 진행했었고 현재는 사업부 자체적으로 사실은 확산하는 단계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RPA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많은 것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조금 더 보면 이게 최초에는 그러니까 RPA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사실은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는 관점이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진화하다 보면서 요즘까지 보면 사실은 그 이상의 기술까지도 더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하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RPA가 대신해서 정보들을 모아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외에 또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BI 툴이라든지 여러 것들인데 RPA를 활용해서 이제는 사실은 그런 툴 자체도 RPA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여러 사업장에서 사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각 사업장에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사실 사업장을 책임지는 대표이사들은 그 정보들을 계속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런 정보들을 그 개인별 담당자 혹은 해당 팀장들이 정보들을 취합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런 정보들을 RPA가 자동적으로 취합하고 그 정보를 또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일종의 BI 툴을 이용해서 전체 정보를 자동으로 보내주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모든 정보, 그러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임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도 사실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또 하나 사실은 요새는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보통 이제 소셜의 어떤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빅데이터의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씩 확인했었는데 이제는 RPA가 이런 정보들을 자동적으로 확인해서 그 결과값을 사람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제는 그 결과값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든지 혹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기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장의 변화 관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RPA가 잘못 생각하면 RPA에 대한 저항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을 RPA가 대신한다고 하면 내 일이 없어지나?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항감들 때문에 사실은 변화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 RPA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바뀌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많은 설명과 사업장을 달리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좋아지는지를 통해서 변화 관리를 수행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건 그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RPA를 통해서 내 업무가 편해지고 나는 사실은 더 중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고 나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더 중요한 업무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누군가 처음에 RPA를 도입해서 그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확산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디지털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를 우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확산된다라는 게 저희가 이제 RPA를 해보면서 느꼈던 결과물이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주관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내 전문가 양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두 세션에서 사실은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 그룹에서 했던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보면 이제 기존에도 사실은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해결했다는 것은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근데 그 차이를 보면 기존에는 주로 이제 통계적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노하우 기반의 개선 활동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동안 했던 일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 그게 가능해진 거는 크게 보면은 대량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가 되었고 또 하나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 조금 더 이해도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의 그 식품 공장 사례입니다. 설탕을 만드는 공장인데요. 설탕을 만든다는 과정은 원당을 가져와서 원당을 녹이고 정제를 하고 다시 결정화를 통해서 설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이 AI 모델링을 적용했던 부분은 최종 과정 중에 실제로 결정화를 하는 과정입니다. 결정화를 통해서 설탕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공정인데요. 이 최종 만들어진 제품의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설탕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설탕의 크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그런 편차들이 매우 적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설탕을 만드는 결정화 과정에 연결된 여러 가지 공정 조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그림상에 보여드린 파란색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공정 조건들인데요. 기존에는 사실은 이걸 하는 전문가가 계십니다. 전문가가 이 어떤 원단이라든지 상태를 보고 이 공정에 대한 조건을 결정해서
이 설탕을 만들었었는데 지금부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했던 과제들에 그러니까 했던 데이터들을 살펴보니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품질 개선도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 이런 품질을 좀 더 개선을 하면서도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비용은 절감되면서 품질까지 올렸던 사례입니다. 또 하나 요거는 그 바이오 공장의 사례입니다. 그 바이오 공장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쓰이는 봉합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실을 만들고 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꼬아서 봉합사를 만드는데 그 꼬우는 과정을 브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 사실은 저희가 제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브레이더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산하는 게 가장 최적이냐를 봤을 때 그동안 이제 사람들이 이런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잘 들여다보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그걸 저희가 적용했던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걸 통해 저희가 생산성을 한 가동률을 5% 정도 향상을 했었는데 이 5%라는 저 결과는 이 저희 브레이더라는 장비를 5%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사게 되면 한 14억 정도의 돈이 드는데 그것들을 보면 설비를 더 사지 않고 동일한 설비 내에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화학 공장 관련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화학 공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이 화학 공장에서도 저희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을 올리기도 하고 또 하나 저희가 들어가는 원료를 회수하는 공정을 최적화해서 비용을 줄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어떤 자동화 사례 그리고 데이터 분석 사례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사실은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전반에 대한 것들은 ERP라는 시스템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ERP를 새로 구축했던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사실은 ERP라는 건 업무 전반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이 ERP를 구축하기 전에 사실은 프로세스 혁신 과제들을 도출했었고 그거를 ERP라는 툴을 통해서 개선했던 내용들이고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18년부터 이런 많은 과제 그리고 여러 가지 디지털 혁신 과제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대부분에 관련해서 사실은 디지털 혁신 어떤 과제들을 진행했었고 그렇게 보면 이제는 사실은 상당 부분 저희 삼양그룹은 디지털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동화를 더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쌓아놓은 데이터를 가지고 더 잘 활용해서 좀 더 최적화하는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DT에 대한 디지털 혁신에 대한 기반은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결국은 이제부터는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성과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저희와 같은 사실은 DT를 주관하는 부서의 역할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매우 많은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부 자체에서 사실은 고민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가는 두 가지 큰 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가 이제 중앙에서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주관했던 일들은 열심히 잘 추진했었는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업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업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현업에서 해야 되는 영역을 바라보면 두 가지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기업은 더 많은 제품을 팔아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윤을 가져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팔고자 하는 제품들을 더 잘 만들어야 됩니다. 더 좋은 제품을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서 더 많이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즉 물건을 파는 관점, 영업과 마케팅 관점 그리고 물건을 제조하는 생산 관점에서 사실은 더 많은 성과와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은 우리 그룹에서 해야 되는 방향성,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디지털 커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방향을 잡고요. 마찬가지로 디지털 플랜트가 더 좋은 제품을 더 잘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저희가 현업에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업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당연히 임원 레벨, 팀장 레벨, 그리고 사원 레벨 혹은 디지털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을 했는데 특히나 중요한 건 사실은 팀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판매라든지 제조와 관련돼서 일을 진행하고 그것들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팀장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팀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실은 현재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고 그 과제들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고민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은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제 팀장 대상 디지털 역량 과정이라는 걸 진행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뭐 임원들 그리고 사실은 탑 매니지먼트에서는 어떤 DT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팀장 랩에서 이것들을 실제로 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제 팀장님들 모시고 했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사실은 DT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많은 제품을 잘 팔고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상에서 사실 최근에 보면 어떤 DT라는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니 외부에서의 사례도 좀 들어보시고 또 팀장님들께 모여서 서로 논의도 좀 해보시고 또 외부의 사실은 전문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사실은 외부 사례와 함께 같이 최종 과제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최초에는 사실은 혁신과제에 대한 풀을 도출했었고요. 그거를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과제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주요 팀장님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보면 팀장님들이 직접 과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저희가 같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 개의 과제를 도출을 했고 그 중에 사실은 이 과제 도출 이후로 지금 현재 바로 실행되는 과제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우리 삼양그룹에서 했던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결론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DT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작은 것부터 빠르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큰 방향을 수립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작은 것부터 빠르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성공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 체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두 번째로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들이 실제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담당하는 현업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걸 통해서 과제들을 만들고 그걸 실제로 실행하는 게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도 좀 말씀드리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이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변화 관리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